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잘 보이죠? 네, 오늘 내용은 약 1시간 정도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어, 전체적인 로커스체인 진행 사항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드바이저로 있는 알벤 케인 인터뷰를 급하게 저희가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께 인사를 겸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로커스체인이 정말 기다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 희망이 있을 수 있는지 로커스체인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로커스체인 메가 뎁으로서 첫 번째 가장 심혈을 들여서 스타트한 메타버스 플랫폼 크레타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웹미나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릴 텐데, 웹미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로커체인을 마케팅을 하고 저희가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투자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목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은 국내 투자자들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해외 골더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계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영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격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커스체인은 기존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을 고친 게 아니라 저희 순수하게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개발과 전체적인 특허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개발은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펙들은 개발이 다 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테스트를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게임체인이라는 메인넷의 프리뷰 버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게임체인이 이번 달 말,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FCT 테스트를 합니다.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다음 달에 아마 런칭이 될 것 같고요. 그게 테스트가 잘 돼서 메인넷의 프리뷰 버전이니까 테스트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성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테스트넷 버전을 런칭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채굴이 되는 메인넷 버전이 런칭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특허는 총 8개가 나왔고요. 8개가 이제 진행 중이고요. 2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허를 이미 획득을 했고 국제 특허가 다수의 나라에 진행 중이고, 6개는 다이나믹 샤딩 관련된 특허들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샤딩 관련된 특허가 이제 출원 중이거나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메인넷 오픈 시기를 궁금해하죠. 네, 메인넷 오픈 시기를 궁금해하고 게임 체인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글을 쓸 텐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은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있고요. 네,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 구분은 노드라고 하는 노드를 아무나 운영할 수 있고 다수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퍼블릭이라는 개념이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다 퍼블릭 블록체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인은 만들지 말고 블록체인을 해라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노드를 몇 개 운영하지 않는. 사실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중간쯤에 있는 거를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쉽게 노드를 퍼블릭하게 수천 개, 수만 개를 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그냥 뭐 협회를 만들어서 100개 혹은 뭐 몇십 개 이렇게 이제 미리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진정한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블록체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경쟁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오픈을 하려면 이게 워낙 그 광범위하게 오픈되고 노드도 많이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메인넷을 런칭하지 못하고 그 앞에 테스트넷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테스트넷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솔라나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솔라나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메인넷이 채굴되는 메인넷이 아니고요. 메인넷의 베타 버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커스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 그 게임 체인이라는 걸 먼저 오픈을 해서 정말로 저희가 개발했던 것들이 잘 돌아가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목적도 있고요. 메인넷의 어떤 서브셋, 프리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게임 체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게임 체인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그 게임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 뭐 전쟁 게임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전쟁 게임이나 격투기 게임을 하면 이렇게 서로 게임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라는 게임 서버에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게임 체인이라는 거는 이러한 서버가 없이도 게임이 돌아가게 하는 거고 이러한 중계 혹은 방을 만들거나 게임의 기록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상의 원장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이런 스펙에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로커체인 말고도 이런 게임 체인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기사에 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로커스 체인과 비슷한 기술을 가진 거냐 걔네가 뭐 이렇게 궁금한 것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노드의 개수입니다. 노드. 그 노드가 이런 가정을 해보죠. 향후에 4차 산업 시대에 AI나 아니면은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에 전부 다 그 블록체인이 심어져서 동작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노드라고 하는 거는 수천 개, 수억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에 있어서 어려운 거는 수천 개, 수억 개의 노드가 돌면서도 과연 빠르게 처리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노드가 100개, 200개일 때는 느리지 않았다고 할 때 수천 개, 수억 개가 되더라도 느리지 않느냐.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합니다. 과연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떻게 해서 너네는 해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게임을 몇 사람이서 어떤 게임을 하나를 돌리는 거는 충분히 노드 몇 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내는데 게임이 수천 종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수천 명, 수억 명이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느려져서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생기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 사항 중에 저희가 그 블록체인이라는 효용성이 여러 이제 그 서비스 영역들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역사로 보자면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큰 역사는 사실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첫 번째 이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토큰을 만들고 그 토큰을 이용해서 여러 서비스를 만들고 스테이블 토큰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인기가 있었던 게 하나의 서비스로 각광을 받았던 게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분산 금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파이가 뜨면서 네. 디파이가 뜨면서 상당히 이제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뜨는 것은 뭐냐? 메타버스 NFT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NFT에서 NFT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로커스 체인이 어떤 이런 뛰어난 기술력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도 메가 대비 필요하겠다. 메가 대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뎁 프로젝트로 저희가 원래 게임 회사 출신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 IP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게임 엔진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자. 메가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 오리엔티드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사업은 또 우리나라가 메타버스나 NFT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뭐 P2E 게임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못하는 제한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업적인 파트너는 글로벌하게 파트너들을 만나서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하고, 파트너 굵직한 파트너사들이 이 글로벌하게 메타버스 사업을 펼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커스체인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 문자를 받았어요. 예. 문의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더운 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결국에 상장 언제 하나요? 질문은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 가격이 도대체 언제 오르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이벤트도 저희가 이제 7월 7일까지 했었죠.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상장은 정확하게 해외 거래소는 4군데가 지금 현재 컨펌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다만 이제 리스팅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리스팅 날짜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거래소를 효과적으로 언제 리스팅 날짜들을 정하느냐, 이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바람은 날짜가 아마 7월 정도에 그 중에서 뭐 반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리스팅 날짜를 빨리 나오는 대로 공지를 드리고, 저희 이벤트 추첨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국내 원화거래소에도 한 군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커체인은 국내에 홀더들이 많기 때문에 2가지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해외 거래소에 올라간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기보다는, 해외 거래소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기술력을 알아본 곳에서 같이 마케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도 들어간 상태면 해외 거래소 상장이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국내 거래소는 원화 거래소가 된다는 거는 매수의 어떤 유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거래소는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계속 이렇게 연달아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블록체인의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루나 사태부터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고요. 주력 코인들도 거의 많게는 8분의 1 토막, 적게는 뭐 6분의 1 토막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커스 체인에 대해서도 많이들 불안해 하시고, 혹시 이제 30원 혹은 뭐 더 운이 좋다면 5원, 7원 이런 때 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200원 뭐 요 정도의 진입하신 분들, 로커스 체인을 만나게 되신 분들은 많이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에 대해서도 드릴 텐데, 요에 대한 전망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저보다는 알벤케인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XT.com 사이트에 XT.com 거래소에 저희가 상장하는 그 이벤트를 하는 그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요것도 많이 협조를 이렇게 많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벤 케인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So we 한번 have here Arvin Kane with us, and Arvin Kane is a investor and also a senior advisor to Locust Chain. So Arvin, good to see you. Could you kindly introduce yourself? Hi there, thanks for having me. So yeah, Arvin Kane, been basically joining Locust as an investor as well as a senior advisor and operating partner. And I'm currently the CEO of Contour, a geospatial analytics, insights, and AI company, and based here in Hawaii in the United States. It's my pleasure to have this interview. Thank you. So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that some of our Locust Chain investors are dying to know. So the first question is, why did you decide to join Locust Chain?
I think the main thing that attracted me to the Locus Chain is really the team and their background, their domain expertise, the game engine origin of the story. And that in itself basically showed a very, very difficult problem to solve, especially around blockchain. And I instantly kind of understood that if you have that domain expertise, you understand actually how to solve some of the major friction points right now in the current industry. Great. So it's mainly the technology and the team that really drove you to decide to join the Locus Chain. Yes, the technology and the team, and then also the Locus Chain potential. And what that means is that the Locus Chain, by solving actually the gaming requirements, and knowing how to solve it, and the demand of gaming environments in regards to the data flow, Locus is not only solving gaming, but they're solving all kinds of other verticals like smart cities. And because that's one of my expertise around the big data and smart city data utilization, I really heavily connected with that understanding quite quickly with Locus Chain. And I know that if we're solving this in gaming, we will solve a very big issue in the decentralized secure data ecosystem for twin city, smart city solutions. And that's why I'm aligning myself with Locus. Understood. So my second question to you is, what will be your main operation in Locus Chain, and how will that affect the project? I think you've already seen some of my actions and the results. What I'm bringing is really awareness of Locus to top global advisors such as David Atkinson and Yuri Stav from former DCG. And in addition to that, basically making sure that exchanges and liquidity providers and other industry partners are aware of the Locus potential and what Locus actually can do for them. So we are already, rapid speed working on all frontiers. And so I'm just really excited that we're seeing the first signals of my actions and my commitment and contribution to Locus. In addition to, bringing in big smart city projects that we utilize Locus on, and gaming networks and gaming partners and investor groups that really understand the long-term vision of what Locus is trying to achieve. So it's a very big 4-point KPI. It's community awareness, adoption, liquidity that I'm really focused on. Great. So my next question to you is, can you give like a brief explanation of the current blockchain industry, and how do you think Locus Chain will change that market? Yeah, I think the current blockchain industry is obviously in a downturn, as they call it, of the winter. But as I've learned in multiple cycles in the past, that we're still right now recovering from the CeFi DeFi transition. So the central explosion, like what we saw with Lunar and some of the other bigger central engagement of asset providers, that is going away. People want more transparency, and a lot of bridges are being basically put together to interconnect all the protocols that are in the protocol war. So that brings a lot of uncertain times, because those bridges between the protocols have massive vulnerabilities and other compliance issues around regulations. And no true real adoption is emerging in governments, because they're choosing a central solution for their digital currencies, such as China, Switzerland, and all the other nations out there. So again, a key issue that I'm seeing is central. But I also see a lot of building happening, meaning a lot of developers are seeing this silence and this current downturn as a chance to really start focusing on the product and adoption. And in my view, based on what I've seen on all the investments in the last 2 years, Locus is in the perfect position, primarily because the gaming industry is awakening to a complete new awareness of how the metaverse, as they call it, and the NFT utilization creates a new ecosystem for the gaming community around skins, ownership, and again, the same central CeFi strategy that actually fell apart is basically being embraced by a true decentralized utility, which means the users own all their assets and they can actually put them into the second market
and monetize those assets. And that in itself is a massive value that Locus is now truly one of the key players in the market with, because the focus and domain expertise of Locus positions Locus in a front and center position. And we've already seen that based on the feedback in Japan with some of the big guild game funds. And we're already seeing that on other conversations we're having on a global scale, that Locus basically is being taken serious, because people understand that, you know, a lot of engineers out there have massive goals and they try to achieve big solutions. But at the end of the day, domain expertise still matters. And I think where we're going right now in regards of what we have around the gaming industry and how that's going to be the new wake-up call of true adoption, I think is a perfect opportunity and future for our industry. So what I've seen in the past is that, for example, in 2019, the total TVL, total value locked of DeFi was around $120 million when I was getting involved. It went all the way to over 400 to 600 billion within 2 years. Now it's collapsed again, it's down to around 200 billion. And if you think about how that expanded, you have to think of the same velocity of expansion. We're creating better onboarding for users. We're creating more liquidity for users, meaning that they actually can now create liquidity with their assets like the NFTs, the characters, the skins, the achievements. And that it means that all that is capital that's going back into the market. So going from 200 billion up to 2 trillion or 8 trillion is not something that's unrealistic. It's actually something that all the markets are preparing. And when I'm seeing lightning speed and some of the bigger crypto funds creating funds around 17 billion in regards of velocity, that means they're getting ready to actually take advantage of the current down market, buy in as much investments as possible because they know it's going to come back up. We're just dealing with a down market dynamic and on a global scale. But when we think about today's market announcement, it didn't have a massive impact on crypto. That's a very good signal for us, because it means that there's a decoupling happening between the financial markets and the crypto industry. Understood. So Arvind, thank you so much. I just have one last question for you. Is any final words to the current Locus Chain investors? Final words. I don't know how I can put it into a couple words. I think a couple sentences would be better. I think, you know, it's really Locus leads with focus, right? And that's really what I like about what the team has been doing and why they've been working so hard on a solution, and they're not giving up until it's perfect. And that is the culture of Locus and the team behind it. But I also love how they've been solving problems that a lot of the protocols have not been able to solve. And what I mean with that is that Locus have created a node system that is sustainable for the next 10 years, not something that basically is going to blow up, where if you look at the current node requirements about Ethereum, it's not sustainable when you have to have 7 terabytes of storage just to run a node, right? So Locus is really thinking about those friction points and not just releasing a mainnet and saying, okay, we're live, and then trying to create iteration through sprint cycles and dealing with outages like we're seeing with Solana, where they bring down the whole network for like a day or 5 days because they're trying to do updates. Or we're seeing the same thing with like Polygon. So Locus is really focusing on something that can handle the scale, because they know, similar to like game development, that if you have a large budget and you have an audience where every little issue matters, and people are going to judge you based on those issues, that the delivery and perfection of delivery has to be major, because that release means it needs to be something that the industry actually will embrace. And so in my experience in the blockchain industry, I've learned that the down cycles are the ones to prepare for the next cycle. And it's a roller coaster ride. So right now it hurts, it's hard to hold on, but it's worth it. If I held on every time on a down cycle instead of selling any of my assets, I would be in a much more significant position in my life. But that's hindsight, and that's the lessons learned, and sometimes they're expensive. But what I'm looking forward to is that because
gaming is the next frontier of adoptions, like DeFi was in this past cycle. Gaming is the next cycle. You're in the right house. You placed the right bet on the right team and the right domain. And now, as you can see, international growth of the team just shows a signal that Locus is getting ready to brace and open the curtain so that the whole world actually can see the true potential. And not only through a coin and ecosystem and developers, but actually by implementing Locus into real games and showing actually its true potential and how it actually changes the game. And I think I'll leave it at that. So thank you so much, Mr. Arvin Kane. You have really give us a lot of information and really a word of encouragement to how we could look forward to the great future of Locus Chain. So glad to have you here, and we look forward to your efforts and also how Locus Chain will really change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Mr. Arvin Kane. 네, 잘 들으셨나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고요. 미국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급하게 이 자막 처리를 했는데 자막이 이 알벤 케인이 굉장히 기술자거든요. 개발자다 보니까 이 자막 처리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내용이 어려웠겠지만 우선 이제 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이 겨울이지만 전체적으로 대규모 암호화폐 투자 그룹 기관들은 17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준비하고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거기에 있어서 가장 그 뜨는 도메인은 뭐냐? 메타버스라는 거죠, 게임. 근데 로커스 체인은 블록체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 이 게임 엔진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벤 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올바른 팀과 올바른 프로젝트 도메인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어떤 이런 어떤 롤러코스터에서 내려가는 장을 잘 견디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알벤 케인이 저희에게 조인이 되면서 미국의 많은 그 암호화폐 대규모 투자 그룹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와중에 유리스타브라고 하는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핵심 보안 책임자가 저희 어드바이저로 조인을 했고요. 그 유리스타브가 많은 지금 현재 그 좋은 영향을 로커체인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 미국의 로커체인을 잘 모르는 투자 그룹이나 기관에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솔라나와 폴리곤을 두 개 합한 것보다 로커체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정말 저희도 뿌듯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로커스 체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여러 범주를 나눠볼 수 있지만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플랫폼이 되는 거를 플랫폼이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다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이용해서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왜 그러냐?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이 통해서 만드는 게 없죠. 그 이더리움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코인이 만들어진 게 약 54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는 뭐 지금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약 한 8만 6천 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토큰과 코인을 합해서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 중심의 이 메인넷이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적인 플랫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이 플랫폼 코인을 레이어 1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1 코인이라고 하고 보조 플랫폼 코인을 레이어 2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로커스 체인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레이어 1으로서 우리가 미래의 기술을 미래의 이게 블록체인의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지금 현재 로커스 체인의 시가총액과 이러한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의 현재 가치는 176조 정도 됩니다. 원래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이제 가치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솔라나가 15조, 아발란체라는 코인이 6.9조, 니어 프로토콜이 3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과 유통량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런데 로커스 체인은 지금 현재 저희가 거래소에 신고한 유통량은 18억 개 정도 됩니다. 110원의 평균 가격을 치면 약 한 2천억이 조금 덜 되거나 아래 위로 되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에 비하면 저희가 880분의 1, 솔라나에 비하면 79분의 1, 아발란체에 비하면 35분의 1, 니어 프로토콜에 비하면 16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희의 가치가 현재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기술력이 이더리움의 880분의 1밖에 안 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보통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이제 이런 레이어 1 퍼블릭 블록체인이 기술적인 투자를 받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잘 몰라봐도 기술적으로 이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미국의 대규모 기관들에서 투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형 거래소 상장은 그 재단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대규모 업체들, 투자 업체 그리고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영어로는 마켓 메이킹 MM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업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리딩하면서 대규모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전체를 다.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넷이 런칭한다거나 메인넷이 런칭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기간을 거치고 다른 여러 프로젝트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폴리곤이라고 치면 폴리곤이 투자 유치를 받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폴리곤의 네트워크를 쓰는 뭐 예를 들어서 USDT가 있을 때 USDT가 ERC20 토큰이 아니라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매틱을 사용하는 USDT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가격이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걸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그 코인 마켓캡에서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레이어 1 블록체인들입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죠. 그래서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레이어 1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지금 해결돼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스펙을 저희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자료는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많이 배포가 됐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 몇 군데죠? 한 19개 프로젝트를 비교를 해봤고요. 그 중에 이제 요즘 그래도 사람들한테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서 대안이다라고 입에 오르내리는 몇 가지를 정해봤는데요. 이 스루풋이라고 하는 정보는 성능을 얘기를 합니다. 성능 중에서 TPS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라는 게 있는데요. TPS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뭐 중요도를 잘 치질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턴시라고 봐야 되겠죠. 레이턴시가 뭐냐면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반응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레이턴시가 짧다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코인을 전송을 했을 때 빨리 전송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TPS와 레이턴시를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적인 숫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네트워크의 한계를 과연 극복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성능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려면 저희가 주장할 때는 네트워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은 결국에 저희 표현으로는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쪼개서 병렬 처리하는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레이턴시가 빠르고 TPS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네트워크에서 느린 나라의 네트워크에 끼게 되면 느린 대로 다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봤을 때 다이나믹 샤딩을 구현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찾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속의 확장성을 갖춘 고속의 블록체인이 나왔다고 할 때 그 원장의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4,000 TPS라고 하죠. 비자 카드 초당 4,000 TPS를 한다고 칠 때 그 하루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한 172기가 정도가 용량이 필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장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을 과연 해결한 곳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레저 사이즈 다운사이징 하는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솔라나나 니어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앞서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도 향후에 어떤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이나믹 샤딩과 베리파이 프루닝을 개발한 입장에서 봤을 땐 저희가 어떤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들은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 만약 해결하려면 원장 구조부터 다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돌아가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다고 하면 저희 힘으로는 되지는 않는 거고요. 저희는 기술을 개발을 했으니까 이 기술을 인정한 어떤 대규모의 기관이 붙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붙어서 얘네들과 같이 글로벌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솔라나 정도의 규모, 니어 정도의 규모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다다랐을 때 전체적으로 로커체인의 가치는 뭐 지금의 가치로도 몇십 배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로커스 체인을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조그만한 이 그 네모 상자 있죠? 예, 저 손바닥 이렇게 치면 이 정도도 안 되죠? 예. 이게 그 저희가 향후에 로커스 체인 메인넷이 나와서 채굴을 한다면 이걸로 채굴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랜선을 꽂을 수 있고요. 이걸 공유기에 항상 네트워크 연결돼 있으니까 공유기에 이 그 장치를 사서 꽂으면 채굴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노드는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컴퓨터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글로벌한 업체에서 저희가 이 노드를 돌렸던 거를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그 AI CCTV에 들어가는 AI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굉장히 작죠. 여기에도 노드가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I, 그 다음에 IoT, 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로커체인 노드가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 달에 오픈하는 게임체인 같은 경우는 게임을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하면 노드가 그 게임 프로그램 밑에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저희가 기술의 큰 스펙은 핵심은 결국에 다이나믹 샤딩과 베리파이블 프루닝입니다. 이거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저희는 최소 1억 개의 노드가 돌아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자, 1억 개의 노드가 서로 통신을 해서 합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중에서는 느린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노드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쪼개서 병렬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저희는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합니다. 샤딩은 쪼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이나믹이라고 붙이는 거는 이게 노드가 1억 개일 때는 몇 개로 더 많이 쪼개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개이면 쪼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과 노드의 상황에 따라서 쪼개지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쪼개져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샤드가 뭐 이 표현이 정확하게 비유가 맞진 않지만 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정전이 대규모 정전이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노드가 다 죽었겠죠. 답이 없겠죠. 그러면 이 노드가 약화된다는 것은 여기가 깨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샤드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한 곳이 깨지면 전체 네트워크가 깨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블록체인은. 자, 그러면 이 깨진 곳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노드가 다시 합해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취약한 노드 쪽으로 노드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드가 저희 로커스체인 같은 경우는 노드가 서로 요 A 샤드와 B 샤드에 있는 노드들이 서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노드는 원장이라는 걸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원장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A 샤드에 있을 때 저장되는 데이터와 B 샤드에 있을 때 저장되는 데이터가 다르겠죠. 그럼 A 샤드에 있는 노드가 B 샤드로 갈 때 원장이 어떤 부분은 놔두고 가고 어떤 부분은 가지고 가고 새로 생기고 이렇게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원장이 쪼개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샤드가 완벽하게 보안이 차단되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는 샤드일 수가 없는 거죠. 샤딩 기술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베리파이블 프루닝이라는 곳에 가보면 블록체인은 서버가 없는 대신에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트랜잭션을 완전성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그 노드가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드가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노드가 이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어, 변했어를 검증을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도 느린데도 데이터가 수십 테라까지 늘어나는데 이게 수천 TPS 카드식으로 이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늘어나겠죠? 이거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도 느린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블록체인은 결국에 검증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향후의 미래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노드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저희는 이제 이걸 저희가 베리파이블 프루닝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기술을 이게 상당히 미래에는 필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뭐 비탈리 부텔린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이제서야 하고 있지만 다이나믹 샤딩도 그렇지만 베리파이블 프루닝 기술을 개발을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려면 어떤 기술이 선행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가 원장 구조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구역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기술의 분야.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좀 뭐 비슷한 개념인데 확장을 한 게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무리 봐도 성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노드를 미리 정해놓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클레이튼도 그렇고 뭐 트론도 그렇고 이오스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런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니까 사실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한때 나왔던 게 나노나 아이오타 같이 DAG 기술입니다. DAG 기술. 이 리니언 선형 구조와 DAG 기술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선형 기술은
노드가 데이터를 먼저 합의를 보고 그걸 원장에 쓰는 기술이고요. DAG라는 기술은 원장에 먼저 쓰고 그거를 퍼뜨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커스 체인이 가지는 어떤 굉장히 기술적인 우위는 저희 특허를 받은 DAG 구조상에서 BFT라는 확정 합의를 이뤄낸 게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이게 그 기술이 있냐 없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도 결국엔 데이터입니다. 그 프로그램 데이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데이터를 실행을 하는 중간에 이 순서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 돌렸을 때와 이 프로그램 돌렸을 때 데이터가 다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DAG는 먼저 원장 데이터를 저장하고 날리기 때문에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서 합의를 이뤄낸 프로젝트가 없어요. 로커스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DAG 구조상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을 못 만듭니다. 이런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기술은 뭐냐면 DAG의 확정 합의를 이뤘고 거기에 다이나믹 샤딩과 베리파이 프루닝을 올린 상태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돌리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기술은 어딘가에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뭐 너네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그런 기술적인 고난이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정말 로커스 체인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기술자들이 대규모 투자 기업에서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특허로 나와 있고 자기네들이 향후에 개발하는 스펙으로 넣어야 되는데 로커스 체인이 이미 특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게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개된 자리고 이게 녹화를 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커스 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대규모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는 순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펼쳐질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노드 테스트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좀 보여드리고요. 게임 체인 얘기도 좀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Hi, my 지금부터는 name's Dee Lee. 크레타 저희 로커스 체인이 그러면 로커스 체인이 이렇게 빠른 성능을 보이고 니네가 어떤 도메인에 진출을 해서 확 세상에 눈을 휘어잡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아까 알벤이 얘기했지만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시대는 NFT 시대에서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 그래서 저희는 로커스 체인이 블록체인의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게임 엔진과 에디팅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믹스를 한다면 저희는 상당한 미래의 메타버스 게임 분야의 도메인 분야에서 저희가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레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enior Project Manager of Creta. The multifunctional platform powered by the most advanced and scalable blockchain technology. Our ultimate mission and goal are to provide a completely different universe in the shape of a media platform that you will be not only entertained with the top-notch quality games and metaverse worlds, but also be given with the ability to create your own contents and games. In simple words, the main objective of Creta is to remove the barrier and boundary between players and creators with our support of a highly intuitive game engine that anyone in any level can create their own games under sustainable and expandable eco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this mission, we have integrated every key elements and technologies from two distinctively different industries. One is blockchain and the other is gaming. Infusing blockchain and crypto features such as NFT, smart contract, and decentralization into the game and media contents as we know, Creta can actualize the true concept of living in a virtual life. And what makes this possible and even accelerates the process is Locust Chain, a revolutionary next-gen blockchain technology.
Here I have with me David Wang, business manager from Bloom Technology, the developer of Locust Chain, and he will explain the superiority of the technology around Locust Chain. Welcome, David. Hello, this is David Wang, Senior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at Bloom Technology, the development company of Locust Chain. Before I present to you Locust Chain, I'd like to briefly explain the current blockchain situation.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the next general purpose technology that has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change the world, and yet there is still no public blockchain platform being adopted for mass commercial use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technology itself. There are many blockchain platforms, but all of them faces the same issue, which is scalability, slow performance, and high fees. Locust Chain, with its unique patented technology, will be the first to overcome all of the current issues and will be limitlessly scalable, extremely fast, and extremely low cost in terms of transaction fees. Such technological breakthrough will make Locust Chain the first Layer 1 public blockchain to be adopted for mass commercial use, in not just gaming but in various different industries. This is also the reason why Locust Chain is the most suitable blockchain platform for Creta. Thank you, David. Now coming back to Creta. A platform with numerous diversities and massive scale cannot be just made by ordinary developers. All makers and developers at Creta platform are the world-class experts from both blockchain and gaming industry. By the team of Creta, the world-acclaimed game franchise Kingdom of Fire was born and continuing its legacy as a masterpiece of all time. And so-called Asia's public IP, Fortress was brought out to the world, which has been the favorite game for more than 5 million users throughout the world. During almost 2 decades of time, the members of the Creta team have been responsible not only for creating the greatest game franchise as well, but also providing their know-how and technology of a game engine to Microsoft under their first and second party partnership. Just to go through the core members out of many, Ray Nagasato has worked in the global leading game companies like Microsoft, Capcom, EA, and produced games like Lost Odyssey, Blue Dragon, Maximo, and so on. Being recognized as one of the legends in the gaming industry, Ray as Chief Creative Officer of Creta will be responsible for strengthening the lineup of NFT games to be provided from the platform with its strong network of equally legendary producers around the world. As one of the pioneers of the blockchain industry, Arvin Kane has worked in the executive level for blockchain expert companies like IOTA, Better.io, and Assembly. Currently, he is also CEO of Contour USA, specializing in geospatial data management, which will be directly tied to the Smart City project of Creta. Arvin wears the cap of a Chief Strategic Officer from Creta, helps creating the infrastructure and ecosystem of blockchain area of Creta. Hyung Lee is one of the core developers from Locust Chain and acting Chief Technical Officer of Creta. He currently oversees the technical aspect of a platform as well as the production of a game engine to be supported from Creta. If we think of MMORPGs, there are very few titles that come up to our mind which had a phenomenal success in global scale. One of them is obviously Lineage, that has been played by more than 60 million users throughout the series and generated so far not just billion, several trillion US dollar as a profit. Jungyeon Chang was the lead monetization designer of the Lineage series, as well as Ion, whom we can say the mastermind of designing the most productive business model for games, and he will lead the production of the Metaverse Worlds of Creta. Another key producer of the Creta team is Kei Yoon, best known as the CEO of CCR, the creator of Fortress, and another phenomenal game franchise with more than 24 million users, and RF Online, MMORPG that are being serviced on more than 50 countries. Kei, as chief producer, will develop the new version of Fortress, which is exclusively to be available for Creta, and a new revolutionary MMORPG.
And the last but not the least, Alexander Hertunian is the Chief Publishing Officer of Creda, taking a charge and lead on global operation of a platform and games altogether. Based on his longtime experience of global publishing as the CEO of Innova System, where he has published and operated games like Lineage, Ragnarok, and many other successful online games for global market. Aside from the members, Creda also has several companies as partners to increase the quality and service to perfection. For instance, Diverse is a 100% owned subsidiary of Bloom Technology, creating Creda platform and metaverse worlds. Wish Mobile, as a developer and provider of India's first entertainment portal called Mira, they will add more various media content such as videos and web novels on top of the game's metaverse worlds being supported from the platform. With the Mira alone, they are planning to have 20 million users by the end of this year. So, those were the background of a Creda platform. Let's take a closer look at Creda, see how it is designed to shape the future. The entire mechanics and dynamics of a Creda are based on having endless cyclical ecosystem that allow you to play contents such as games and metaverse worlds, create your own contents from simple NFTs to fully operational games, socialize and trade with both gamers and crypto users, and develop your own universe by owning your own NFT land of a metaverse. Creda is mainly consisting of three features: Creda Studio, Creda Game, and Creda Multiverse. Creda Studio is another term of a game creation engine to be supported from Creda platform that empowers you to create your own game in any level. Instead of having an understanding of coding, you will be simply able to design and develop an entire game by just clicking menus of the UI interfaces. By the support of a custom-made state-of-the-art renderer, you will be also able to produce games in high-quality 3D, as in taking leverage on pre-existing assets in the massive library from the platform. Creda Studio is highly intuitive, easy to use for even users with zero development experience, but it supports all mandatory functions to create sophisticated games like MMOs. In the section of Creda games, you'll meet with the world-famous original games in the highest quality you can possibly imagine, along with the games based on popular global IPs. For the starter, we'll soon release Kingdom of Fire: The Rise, a new franchise of the Kingdom of Fire series, as well as a new version of a Fortress, which their associated NFT assets to be available in Creda Marketplace. Creda Multiverse is the group of virtual spaces where it can be expanded infinitely and can even be owned and further developed by yourself. As platform holder, we'll provide 3 unique metaverse worlds where users can join and explore together. Each world has its own unique culture and themes such as sci-fi, anime, and fantasy, but as a player, you can jump from one place to another at any time. In the partner universe, there will be worlds created by third parties from all types of industry and commerce. 네.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지고 나머지 영상들은 또 다음에 웨비나 때 보여드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Vision of gamification. 오늘 저희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저희 홀더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 웨비나 형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그리고 해외 투자자분들께 저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한 2주 정도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은 오늘은 조금 앞에 세팅하는 게 좀 늦어지기도 했는데 한 길면
50분에서 45분 요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좀 부족했던 점, 궁금했던 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요청 사항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100 아까 보니까 170분 정도 계시던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